돈이 되는 뉴스 김민준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장중에는 상당히 좀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긋지긋한 또 종전 소식에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찌됐건 좋은 호재 뉴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쪼록 유럽 가서 잘 좀 협상이 타결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한 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매크로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저의 돈 되는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역시나 일론 머스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위성통신을 넘어서 AI까지 스페이스 X의 진화. 주제는 뭐 그럴듯하게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어제부터 진통은 있었습니다. 국내 미래에셋에서 청약 철회를 하는 초유의 사태도 좀 벌어졌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관련된 종목의 접목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커플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커플링 될지 디커플링 될지 아니면 재료 소멸일지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번째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스타링크와 AI 인프라 결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역시나 천재성이 있고 진짜 실제로도 천재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과연 향후에 어떤 이종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인가? 좀 부럽습니다. 스페이스X가 실제로 이런 걸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곧 매출과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거. 이종 산업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이었죠. 이것은 여러분들 국내는 조금 느립니다만은 집중해줄 필요가 있어요. FSNG나 웨이모라든지 등등. 그리고 이제 군통신과의 스페이스X와의 접목 관계겠죠. 항공에서도 이제 사실상 지금도 휴대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항공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원격 AI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저는 우주 기반의 데이터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상당히 그 산업의 섹터들이 큰 키워드들이거든요. 어찌됐건 스페이스X가 과연 이 키워드들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을 모조리 흡수할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블랙홀처럼 너무 흡수하게 되면 자금의 낙수 효과가 없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죠? 국내 이제 수호 업체가 모멘텀으로 계속 반등이 갔는데 찐수혜 업체냐, 정말 접목 관계가 있느냐, 몇몇 접목 관계가 있는 찐수혜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제로 소멸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얼마만큼 선반영되었고 눌림목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재료이냐. 왜? 매크로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외변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 스페이스X가 상장됨으로써 완벽하게 선반영된 재료로 소멸된 것이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모습을 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차트에 좀 할애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스피어인데요. 주가를 제가 12월 5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석 달 내내. 7,000원이던 주가가 57,000원을 갔습니다. 사실상 전반기에 거의 히어로라고 말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주가가 여러분들 800%가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기간 행보를 좀 해갔는데 우리 시청자들 보니까 이 가격 한 45,000원대 정도 되는 가격에 상당히 그 트레이딩 진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뒤에 주가가 안 간 건 아닌데 거래량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위로 계속 가지 않겠냐, 수주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매크로를 맞고 두들겨서 내려왔습니다. 3만 원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됐고 또 깨지니까 대량 거래량들이 발생되면서 한 이틀 또 뽑아 올렸거든요. 어제 관련된 종목의 차이가 가장 컸던 것이 무엇이냐? 스피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NX데이터 7%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 재료 소멸로 좀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하루 더 지켜볼 것이냐?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바이 앤 홀드 같습니다. 적어도 이 종목만큼은 실체가 있고 중장기 투자 관점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봉 마감되는지, 가장 중요해요. 음봉 마감되는지는 크로스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음봉 마감된다면 월요일날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정리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일부터 진통이 좀 있었는데 미래에셋 증권이겠죠.
자, 업종 대표주입니다. 88,000원까지 5월 7일까지 갔거든요. 여기 또 거래량이 또 살아있어서 이 부분도 이 장대 양봉이 하나 뽑히다 보니까 이런데 7만원, 또 6만원, 약간 뭐 바둑 같죠? 이런 데서 또 진입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과연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인가? 저는 2분기까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만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2분기까지 다 3번양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HTS를 열어보면 3분기에 영업이익이 극도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자체는 메리트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선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의 트리거 동력이 없습니까? 주주 환원책입니다. 적극적으로 미래에셋에서 좀 그 부분을 밝혀준다면 하방 경직성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이지 않나. 생각보다는 반등 탄력이 더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기보유자들도 하단이 뚫린다면 리스크 관리입니다. 세 번째 종목입니다. 국내 관련된 종목 중에서 하나 뽑았는데 인텔리안테크를 뽑아봤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쪽이거든요. 이쪽이 상당히 좀 먹음직스러워서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는 또 좀 불편해요. 지금 이거를 차트리스트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모습은 괜찮습니다만은 반등의 여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저는 실질적으로는 중장기 수혜보다는 단기 리바운드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 12만 원, 13만 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으나 강하게 위로 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돈 되는 뉴스 두 번째는 오늘 시장이 좀 풍성할 것 같은데 역시나 파운드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코스피 시장보다 저의 예상대로 코스닥 시장의 훈풍이 3일 정도 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잘해야 되는 부분이고 점유율 격차를 줄여야 되는 파트입니다. 파운드리가 확장된다면 AI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어디가 수주가 나올지 연구 중입니다만은 저의 의견은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반기 반도체 상단을 열 수 있는 건 파운드리의 확장입니다. 핵심 변수가 될 것 같고 오늘 뭐 구글 이야기도 조금 나왔었어요. 뒤에 많습니다. 뭐 AMD도 가능성이 있고요. 메타도 가능성이 있고요. 최대어는 리벨리온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단을 열 수 있는 트리거도 있고 전 내심에 바르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만은 애플 밸류체인에 한번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만약에 파운드리 확장이 계속된다면 지금과 같은 미세외로 선단공정 장비 일색일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드밴스 패키징으로 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테스트 기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테스트 시간 업입니다. 패키징 난이도 업입니다. 후공정 업체 수혜 강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입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남권 지역의 패키징 업체들 약간 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튼 그 이야기가 하나의 트리거도 될 수 있지만 정말 확장된다면 테스트 기업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패키징, 후공정 업체들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굳이 불편하게 선단공정에 높은 주가를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여러분들 향후에 오늘 뭐 구글은 좀 이야기가 나왔고 리벨리온입니다. 그리고 퀄컴은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나노 쪽에서 모바일 AP 쪽에서 TSMC가 전량 생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고뇌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수주 여부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관련된 종목 세 가지를 좀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여러분 두산 테스나입니다. 자, 여기도 좀 먹음직스럽고요. 여기도 꽤나 괜찮습니다. 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대량 거래량이 하나씩 나와야 된다는 걸 시사하고요. 최근에는 약간 평균 거래량을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16만 7천 원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코 편하지도 않는
27년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과연 내러티브가 조금 더 만들어지면서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저는 매우 높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한다면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썸머랠리의 첫 주인공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패키징 테스트로 간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AD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먹음직스럽고요. 여기도 꽤나 괜찮은 거래량입니다. 자, 이제는 코일드 스프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NXT에서 4만 원을 넘었다 떨어졌다 21선 안착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인데 DSP 중에서 꽤나 27년도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싼 쪽입니다. 성장주는 고밸류에서 저밸류. 이제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최대한은 무엇이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물론 NXT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도 오사트 기업들 좋았어요. 네페스아크, 하나마이크론.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한번 수익 실현하셨으면 또 내려와서 물량 확보를 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신고가 돌파가 과연 가능할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만 관심이 있으세요? 저는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일지 그것이 다음 주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패키징 하나마이크론은 계속 바이앤홀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웃을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